신윤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합니다. 오늘 4부, 수요일 4부는 오늘 하루 정치권에서 가장 주목받은 키워드 알아보는 코너죠. 키워드로 보는 승부인데요. 자, 오늘도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민아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강전의 변호사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강전의 변호사입니다. 예. 아니 뭐 수업 때문에 이제 오늘이 또 막방이라고. 네, 제가 박사과정을 다니고 있는데 이제 3월에 개강을 하니까 수요일 저녁에 수업이 잡혀갖고 아쉽게도 오늘 마지막입니다. 모처럼 제가 성함을 이제 좀 익숙해져서 오늘 틀리지 않고 발음 꼬이지 않고 발음을 했는데 또 네. 오늘 이별이라니까 참 그러네요. 방학하면 다시 불러주세요. 그럼요. 아유. 자, 근데 요새 뭐 이별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 우리 키워드로 보는 승부를 관통하는 건 이별 이야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임종석 파장입니다. 야, 지금 서울 중성동 갑에 대해서 다시 재고해달라 이런 기자회견 오늘 오전에 임종석 전 실장이 했는데, 자,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고해달라라는 취지의 기자회견인데 재고를 안 할 것 같지 않습니까? 아니, 최고의 의결이 아직 안 났나요? 뭐 최고의 의결 뭐 여부와 상관없이 재고를 안 한다는 게 명확한 흐름 같아서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도 이후에 이제 나온 메시지가 보면 물론 이제 우리는 한 뿌리고 하나의 기둥에 있고 뭐 명문 정당이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입당도 자유고 탈당도 자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론적으로 맞죠. 입당도 자유고 탈당도 자유죠. 그렇죠. 뭐 누가 뭐 강요하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그게 맞지만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뭐 나가려면 나가라 이제 왜냐하면 탈당한다는 사람도 있고 여러 흐름이 있으니까 대표로서 근데 거기에 대해서 나가려면 나가라 뭐 이렇게 얘기한 거나 다름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 태도라고 하면 그리고 또 경기를 하다가 경기가 불리하다고 뭐 이렇게 경기를 그만두면은 국민 누가 거기에 대해서 좋게 보겠느냐 이런 얘기도 했는데 결국은 이런 어떤 상황에 대한 공천 반발에 대한 이의 제기라든지 지금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하는 뭐 재고 요청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별로 이유 없다. 그리고 지금 상황은 어떤 일반적인 어떤 공천 갈등에서 늘 노출되는 어떤 그런 상황에 불과한 것이다라는 인식을 보여준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인식이면 결과적으로 임종석 전 실장의 이러한 어떤 사실상의 공천 배제도 이재명 대표의 판단이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았을 건데 이재명 대표가 그런 인식이면 재고 요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죠. 뭐 거의 저는 뭐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은 정치적으로 어떤 것을 결단할 거냐만 남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결단을 뭘 할 거냐의 이 문제에 있어서는 여전히 이제 답이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임종석 전 실장 입장에서 그래서 좀 재고를 요청한다라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이제 뭐 요식에 불과한 얘기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다고 해서 탈당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저는 탈당해서 무소속 출마하고 이렇게 가능성을 열어놓기는 했지만 정치는 생물이라고 얘기해서 뭐 아니면 뭐 다른 당으로 가는 건지 뭐 이런 것들을 열어놓긴 했지만 지금 상황에서 어려울 것 같고 일단은 당에 남아서 이유를 좀 도모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임종석 전 실장이 이제 중성동갑에서 공천을 받느냐 마느냐 이게 완전 뇌관처럼 되어버렸었잖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을 공천을 하기로 하면서 임종석 실장이 어저께 이렇게 발표가 나고 오늘 기자회견을 하겠다라고 할 때는 결론을 낼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뭐 불출마라든지 뭐 탈당이라든지 뭔가의 의견이 있을 줄 알았는데 오늘은 재고해달라가 사실 마지막이었고 그리고 그다음에 지도부에서 나오는 답변을 보고서 본인의 거취를 결정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저는 그 부분이 어쩌면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야기를 해서 잠시 이재명 대표 측에게 시간을 준 듯한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임종석 실장 입장에서는 글쎄요, 저는 계속적으로 이분이 공천 못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할 것이었으면 옛날에 했어야 됐는데 계속 미룬다는 것은 하고 싶지 않다라는 뜻으로 보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냥 뭐 탈당한다더니 아니면 이번 총선 과정에서 문재인계에서 뭐 더 이상 돕지 않겠다라든지 이런 얘기를 하기에는 그래도 한 번 정도는 더 제스처를 취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임종석 실장이 오늘 이렇게 재고해달라고 했을 때 이재명 대표와 지도부 그리고 공관위에서 여기에 대한 뭐
재심을 한다든지 이럴 가능성은 저는 영에 수렴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제스처를 했다는 거는 조금 더 이제 친문 계열에서 지금 홍영표 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한 6인 정도가 민주연합인가요? 뭐 이런 것들을 지금 만들어서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들과 함께하는 어떠한 좀 세력화 같은 것이 저는 있을 수 있다. 근데 이제 조금 아까 평론가님도 얘기해 주셨지만 임종석 실장 자체가 저는 탈당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 예전에 윤영찬 의원이 그 원칙과 상식을 할 때 마지막에 임종석 실장과 그 문재인 대통령 때 청와대에 있던 사람들이 만류를 해서 탈당하지 않았다라고 그때 밝혔었잖아요. 그런 게 있는데 본인이 탈당한다는 것은 이상하고 윤영찬 의원도 지금 남아있으니까요. 남아있지만 저는 결과적으로 이제 문재인 대통령 본인이 여기에 대해서 언급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친문계 의원들이 전 의원들을 포함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을 조금 정리해서 본인들이 발표하는 것들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뭐 전 대통령이 한마디 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뭐 그것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는데 저는 뭐 이것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겠죠. 가령 왜 임종석 전 실장 공천 안 줍니까? 이렇게 얘기하기 어려울 거 아닙니까? 전직 대통령이. 다만 메시지를 낸다면 뭐 이 좀 어떤 민주 세력의 단결이 필요하다든지 이 정도의 어떤 원론적인 입장이나 이런 것들은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근데 이런 상황에서는 그런 입장마저도 뭘 가리키는지가 명확할 것이기 때문에 그 명확한 걸로 해석이 될 것이기 때문에 저는 전직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메시지 내기가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메시지 내는 게 바람직한 것도 아니고요. 전직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으로서 이 전체 어떤 우리 정치에 가야 될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좀 제시를 한다든지 또 바람직한 어떤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한국 사회가 가야 될 상황들을 좀 얘기를 한다든지 뭐 이런 거를 해야지 민주당이라는 특정 세력의 그 특정 세력 내부에서도 특정 계파의 무슨 어떤 뭐 우두머리처럼 이렇게 비칠 수 있는 이런 언행을 하는 거는 한국 정치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별로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뭐 얘기도 있는데 메시지를 낼 수도 있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러한 선택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문재인 대통령이 그러면 그렇게 이 미래를 위해서 많이 얘기를 했었나요? 그러지 않은 거에 대해서도 그래서 아쉽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예. 그리고 민주당 국회의원들도 때 되면은 문재인 전 대통령 찾아가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게 이제 뭐 예의상 그리고 어떤 사적인 어떤 차원에서 그리고 가서 이제 일종의 예방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차원에서 찾아가는 거야 뭐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보지만 거기 찾아가서 사진 찍고 그다음에 어떤 메시지를 받아가지고 언론에 얘기를 하고 그 메시지를 특정 어떤 정치적 상황하고 연결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제시하고 뭐 그런 일들을 하잖아요. 그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 드리는 거죠. 조금 전에 2부에서 이낙연 대표께서 나오셔가지고 아까 강전의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그 문제 있죠. 새로운 미래와 민주연합은 뭐 제가 뉘앙스로 다시 한번 물어봤습니다. 함께 가는 걸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거의 같이 이제 합당하는 수준이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은 탈당이 더 늘을 것 같고 이렇게 사실 그렇거든요. 어제 친문계 반발이 20명이 넘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고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그냥 계속 가는 모양이에요. 그렇죠. 고민정 최고위원도 이제 최고위원직에서 사퇴를 하고 지금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데 뭐 새로운 미래와 아까 보니까 민주연대 지금 가칭이긴 하지만 홍영표 의원을 중심으로 한 6인 민주연대가 뭐 새로운 미래와 함께할 것 같다라고 지금 사실 이낙연 전 대표께서는 조금 아까 방송에서 이야기하셨다고 하는데 뭐 사실은 조국 신당도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에게 선택지가 저는 하나는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근데 조국 신당하고는 이낙연 대표는 조금 거리를 두려고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니 제가 말씀드린 거는 홍영표가 이 민주연대에서 함께하는 곳이 그 새로운 미래일 것이다라고 지금 이낙연 대표께서는 조금 아까 방송에서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조국 신당이란 선택지를 홍영표 의원과 그 민주연대에서 가지고 있다라고 지금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각자의 선택이라는 게 복잡하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민주연대가 됐든 어떤 하나의 블록을 만들어 가지고 공동으로 움직이는 것이 가능할 거냐의 문제에 있어서는 새로운 미래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나 이런 이제 위치에 있는 분들은 그것을 원할 것이고 특히 그러한 움직임이 새로운 미래하고 함께하는 조직적인 움직임으로 귀결되기를 바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되면 이제 얼마나 좋겠어요. 새로운 미래 입장에서는 그만큼 이제
좋은 일이 없는 것인데, 근데 개별적인 이제 의원들의 움직임에 어떤 국한해 가지고 생각을 해본다면 각 지역구의 사정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 지역구의 구도가 이제 누가 나와 가지고 또 국민의힘은 누가 공천받는 것이며 삼자 구도인 것이냐, 뭐 양자 구도인 것이냐, 이게 다 다를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구도에서 이제 어느 당에 간판을 달고 나가는 것이 유리하냐, 이 계산이 또 다 다를 것이고, 지역구에 따라서. 그 다음에 이런 부분이 있어요. 특정한 다른 당의 간판을 달고 나갔을 때, 예를 들면 새로운 미래라고 했을 때 그 새로운 미래하고 민주당이 따로 가는 구도는 제 생각에는 뭐 정치는 생물이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지만 최소한 대선까지 이어질 거 아닙니까? 즉 새로운 미래 달고 나가면은 대선까지 거기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뭐 중간에 여러 가지 일이 뭐 있겠습니다만, 그런데 무소속으로 예를 들면 나가는 경우에는 무소속으로 나가서 가령 자기가 자력으로 당선될 수 있는 지역구다라고 하면 자력으로 당선된 다음에 나는 민주당으로 돌아가겠습니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그러한 개연성이 더 커지는 거잖아요. 어느 쪽이 자신의 어떤 정치적 미래를 담보하기에 좋은 거냐, 이런 것도 판단을 할 거야 아마. 그래서 이게 민주연대라는 조직적인 어떤 그 항의 내지는 반발을 하기 위해서 그런 어떤 조직적인 협의체를 구성하고 뭐 이렇게 움직이는 건 가능할 수 있는데, 조직적으로 거취, 그러니까 탈당과 이후에 특정 정당이 입당하는 것까지 하나로 움직일 수 있을 것이냐는 사실 이 개별 의원들의 어떤 각각 가지고 있는 욕망 이런 게 다 달라서 어려울 수도 있다. 가령 원칙과 상식도 4명이 다 한꺼번에 움직이는 거에 실패한 거잖아요. 결국 마지막까지. 그런 것까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볼까요? 두 번째 키워드, 격전지 빅매치입니다. 사실 선거 때 격전지 아닌 데가 없어요. 다 그렇죠. 격전지죠. 네. 근데 이제 이 임종석 전 실장이 반발을 굉장히 하니까 주목을 받는 데가 중성동 갑인데, 여기 지금 전현희 전 의원이, 그러니까 전현희 전 위원장이 공천 받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윤희숙 전 의원이 또 하는데, 그래도 여성끼리 이렇게 붙으면 어쨌든 좌우지간 여성 의원 한 명이 되는 거 나오는 거 아니냐. 우리 강전혜 변호사님 입장에서 볼 때 누가 이긴 걸 떠나가지고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 구도를 네. 임종석 실장을 공천 주기 싫으니까 저는 민주당에서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요. 중성동갑의 문제는 처음에 임종석 실장이 거기에서 출마를 하겠다고 했을 때 큰 생각은 안 한 겁니다. 본인이 거기서 재선을 했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 이재명 지도부에서 하는 얘기는 뭐냐면, 거기는 그 홍익표 의원이 서초 을로 지역구로 옮기면서 전략 지역구인데 왜 글로 가려고 하냐. 거기는 뭐 말하자면 정치 신인이라든지 청년이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넘겨줘야 되는 거 아니냐. 왜 자기 밥그릇만 찾아가냐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임종석 전 실장을 배제하고서 돌렸던 정체불명의 여론조사에서는 그 지역구에 추미애 전 장관을 넣어서 여론조사한 것이 나오기도 했고, 뭐 이현주 의원이 글로 가네 뭐 얘기도 있었고, 그러다 결국에는 전현희 전 위원장이 그쪽으로 공천을 받지 않았습니까? 전현희 전 위원장을 거기에다 공천을 한 이유는 이분이 거기 지역과 큰 관련도 없는 분이잖아요. 이미 근데 국민의힘에서는 윤희숙이라는 전 의원을, 이분이 예전에 서초에 있었지만 지금 중성동갑으로 출마를 하겠다. 그거는 사실은 국민의힘에서 처음에 임종석 실장에 대응해서 86 운동권 세력을 척결하면서 우리는 경제를 살리는 윤희숙을 넣겠다라는 약간 그런 뉘앙스가 있지 않았습니까? 윤희숙 의원이 먼저 거기에 이제 확정이 돼버린 건데, 민주당에서는 임종석 전 실장을 주기 싫으니까 갔다가 이제 때려 맞추기 좋은 게, 이런 표현 죄송합니다. 그 좋은 게 전현희 전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윤희숙 의원이 의원직을 사퇴를 하게 된 것은 본인의 부친의 어떠한 토지 거래에 있어서의 문제가 있었다라는 의혹이 있었어요. 근데 그 의혹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나온 것이었잖아요. 그게 이제 전현희 전 의원이 본인 위원장이 있었을 때니까, 그런 구도는 저는 뒤늦게 만든 것이다. 청년을 넣은 것도 아니고 신인을 넣은 것도 아니고 어떠한 스토리가 있는 사람을 중성동갑에 넣은 것도 아니고, 그냥 임종석이 아니면 누구를 보낼 것인가. 그 얘기를 하면서 저는 그 뭐 여성 3 트로이카 지금 얘기하잖아요. 추미애, 이현주, 전현희, 그들을 수도권에 전진 배치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그중에서 가장 스토리가 그나마 맞는 사람이 전현희 전 의원이었던 것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게 뭐 여성 간에 뭐 여성 의원들이 뭐 되네 마네 이런 거가 아니라 민주당에서 이게 얼마나 불공정한 공천이고 그냥 스토리를 만들어낸 공천일 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성동구가 소위 말해서 뭐 마용성 이래가지고 뭐 부동산 문제나 이런 것들이 있는 지역인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런 어떤 것들이 있는 지역인데 예. 이게 또 성동구청장이 민주당 출신인 거잖아요. 지난 지방선거에서 소위 한강벨트에서는 예. 한강벨트라고 불리는 지역구에서는 그래도 민주당이 우호적이었던 지역구거든요. 그러니까 임종석 전 실장 입장에서는 그리고 성동구청장하고 가까운 사이이기 때문에 경선을 해도 무자진 그렇고 출신이라고 그렇죠. 예. 경선을 해도 그렇고 본선을 가도 그렇고 본인한테는 가장 안전한 지역구이기도 한 거예요. 그런데 윤희숙 전 의원이 오면서 그리고 그게 마치 이제 운동권 저격수처럼 오면서 민주당 주류 입장에서 할 말이 생긴 거죠. 사실 임종석 전 실장이 나가면 예를 들면은 문재인 정권 책임론도 그렇고 운동권 청산론도 그렇고 그것에 대해서 딱 당하기 좋은 캐릭터 아니냐 이렇게 맞춰가지고 임종석 배제론을 꺼낸 거고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가면 최소한 그런 함정에 걸리지 않지 않느냐. 그리고 이분이 어쨌든 뭐 변호사 출신이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전문가 대 전문가 구도로 이 소위 말하는 국민의힘이 밀어붙이는 프레임에서는 벗어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역으로 얘기하면 그건 이제 공중전에서는 저는 일리가 있는 부분도 있다고 보는데 지상전에서 어떨 거냐. 지금 말씀드렸듯이 임종석 전 실장이 나갈 경우에는 지상전에서의 유리함이 있었던 거거든요. 공중전에서는 불리하더라도. 거꾸로 얘기하면 전현희 전 위원장은 지금 지상전에서 어떨지가 확인된 바가 없어요. 그리고 뭐 지금 일설에 의하면은 전현희 전 위원장은 사실 불출마 선언하려고 했다는 거잖아요. 백의종군 하려고 했다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얼마나 민주당의 조직동원이나 이런 게 지금 상황에서 또 공천 파열음, 공천 후유증 안고 얼마나 성동구에서 제대로 될 거냐. 이거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객관적인 지표를 갖고 지금 이 공천을 한 거냐 의문이 남거든요. 그래서 이기는 공천을 한 것인지 임종석 배제용 공천을 한 것인지는 지금 확인이 안 되는 거다. 이거는 그렇게 봅니다. 낙동강벨트 어떻게 보세요? 1분씩. 우리 강전우 변호사님. 저는 국민의힘에서 잘 하고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하고 여기서 그 여론조사 얘기하면 안 되니까. 그런데 또 일부는 괜찮게 또 여론조사 나오고 있잖아요. 이 정도는 얘기해도 되겠죠? 그런 게 있었고 국민의힘에서 나름대로 뭐 경남도지사 출신이라든지 이렇게 그 지역에서 그 전에 출마했었던 것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영향력이 있을 만한 인물들을 잘 골랐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오늘 국민의힘에서도 오후에 공천 결과들이 나왔는데 드디어라고 표현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현역에서 이제 탈락자들이 좀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부산에서는 또 장예찬 전 청년 최고위원이 현역을 누르고서는 공천을 받는 나름의 이변도 있고 했기 때문에 부산 쪽에서 국민의힘이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신선하거나 뭔가 이제 새롭거나 이런 건 아니죠. 공천을 잘하고 있다라고는 보기 어렵지만 민주당이 공천을 잘하고 있었으면 언론이나 또 세간의 평가나 이런 것들은 국민의힘 공천에 대해서 상당한 비판이 있었을 거거든요. 지금 반사이익을 누리고 있는 거여서 사실은 이걸 점수를 높게 주기는 어렵지만 그런 상황까지 복합적으로 평가를 해본다면 지금 부산의 유권자들의 마음은 상당히 싱숭생숭할 수밖에 없다. 마지막까지 가봐야 알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강전하 변호사께서 말씀하신 여론조사, 이 여론이라는 건 일반론적인 거기 때문에 개인적 의견으로 여러분이 받아주시면 됩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강전하 변호사, 김민하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